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작년 말이었죠. 불과 며칠 사이에 환율이 무려 30원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환율 안정세, 정부의 적극적 시장 관리라며 찬양 일색이었죠. 수출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고 해외 직구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30원의 하락은 경제가 좋아져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단 며칠짜리 거대한 연극이었거든요. 이 연극의 커튼이 걷히는 순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안정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수준의 환율 폭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년에 올 경제 태풍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 그리고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는 그 30원의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10원, 20원 변하는 게 그냥 숫자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신용도이자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생존적인 지표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에 작년 말 환율 급락의 진짜 이유, 국민연금이 동원된 내막,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마주할 환율 폭등 시나리오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전략가의 통찰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장담컨대 이 시간이 여러분의 향후 10년 경제 로드맵을 바꿔놓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작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작년 12월 말, 외환시장을 기억하시나요? 달러당 환율이 마법처럼 1,300원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순식간에 30원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의 중론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들 했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고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엔 엉망진창이던 거실을 급하게 치우고 지저분한 물건들은 장롱 속에 쑤셔 넣죠? 겉으로 보기엔 집이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장롱 문만 열면 쓰레기가 쏟아질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에서의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채 비율과 BIS,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화부채가 정말 많거든요.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장부상 부채가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반대로 환율을 억지로라도 10원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지면서 아주 건실한 기업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환율이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환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평상시에는요. 하지만 연말에 그 30원 급락은 비정상적이었어요.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연말 휴장 직전, 특정 시간대에 대규모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이건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한국이 좋아서 달러를 팔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을 걱정하며 자금을 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물량의 달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정부의 구두 개입을 넘어선 실제 개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풍 역할을 한 국책은행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딜러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김대리, 지금 환율 뭐야? 왜 갑자기 5원이나 빠져? 팀장님, 모르겠어요. 갑자기 특정 은행 창구에서 수억 달러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도 없는데 말이죠. 이건 100% 위에서 누르는 거야. 연말 종가 맞추려고 작정했네. 실제로 당시 12월 28일, 29일의 거래를 보면 장 마감 직전에 환율을 누르는 세력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최대한 낮은 종가였죠. 그래야만 연간 통계가 예쁘게 나오고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낮아져서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어떻게 되나요? 손을 떼는 순간 훨씬 더 높이 튀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직접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너무 티가 나고 국제기구의 감시망에 걸릴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기발하고도 위험한 꼼수를 부립니다.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건데요. 자, 국민연금이 어떻게 환율 방어의 총알로 쓰였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봅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한국 정부가 또 환율 조작하네? 라는 국제적인 낙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주 우아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겉으로는 시장 개입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카드, 바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입니다. 외환 스왑이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달러 맞교환이에요.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매달 엄청난 달러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시장에 가서 원화를 내고 달러를 사야 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기 시작하면 환율이 치솟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게 조용히 제안합니다. 연금아,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가 금괴 보관 중인 달러를 너한테 빌려줄게. 대신 넌 네가 가진 원화를 우리한테 맡겨.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꾸자.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사라집니다. 수요가 없으니 환율은 안정되겠죠?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끼리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죠?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스왑을 맺으면 시장 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환해지 비용입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환해지 비중을 억지로 높이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와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받을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한도를 350억 달러, 심지어 500억 달러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 그중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과의 스왑이라는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갔을 법합니다. 야, 이번 달에 환율 너무 오르는데? 국민연금 이번에 해외 주식 산다며? 네, 한 50억 달러 필요하다는데요. 그거 시장에서 사게 두지 마. 그냥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꺼내줘. 시장엔 비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외환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1,400원이 되어야 할 환율이 국민연금의 희생 덕분에 1,300원대에서 억지로 숨을 쉬고 있는 꼴이죠. 이건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를 대량 투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금리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포인트입니다.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초등학생 비유로 가볼까요? A은행은 이자를 5.5% 주는데 B은행은 3.5%만 줍니다. 심지어 A은행이 훨씬 더 크고 안전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예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A은행이죠.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도 똑같습니다. 달러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면서 이자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금리 격차가 2%나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환율 안 터지지 않았냐?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건 체력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외환 보유고를 깎아먹으며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밖은 영하 20도인데 집 안에서 히터를 풀가동해서 반팔 입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스비는 미친 듯이 쌓이고 있고 언젠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 즉시 집안 온도는 영하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지금의 안정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원 캐리 트레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낮은 금리로 원화를 빌려 그 돈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하지 못해 환율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순식간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챙겨 도망갑니다.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못 올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가계부채의 늪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소비가 죽습니다. 둘째, 부동산 PF 폭탄입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위기라 금리를 올리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결국 방치입니다. 금리를 못 올리니 격차는 유지되고 방어 비용만 계속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금리 동결 뉴스를 보며 안심할 게 아니라 방어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연극은 언제 끝날까요? 2026년 상반기.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율의 수직 상승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입니다. 나라 가계부가 펑크 났어요. 세금은 안 거치는데 써야 할 돈은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나라는 돈도 못 버는데 빚만 늘리네 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국가 신용등급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의 함정입니다. 이게 전부 현찰이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국채 같은 증권 형태입니다. 진짜 위기가 와서 당장 달러 현찰이 필요할 때 이 국채를 마음대로 대량 매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안에는 국민연금에서 빌려온 달러 같은 장부상 수치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질 가용 현찰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의 기저 효과입니다.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회귀 본능이 작동합니다. 본부장님, 연말에 눌러놨던 달러 매수 대기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개입은 성적표 다 나왔으니 예전만큼 안 막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2026년 초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신호를 체크해야 합니다. 외평기금 잔액이 바닥났다는 뉴스,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쇄 부도 뉴스, 그리고 정부가 갑자기 통화 스왑에 목을 매는 모습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터지면 그건 환율 폭등의 트리거가 당겨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력감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니까요. 3단계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산의 국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산은 90% 이상이 원화일 겁니다. 하지만 원화는 위기 시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종이배입니다. 이제는 튼튼한 철갑선인 달러로 짐을 옮겨야 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세요.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세요. 환율이 폭등하면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은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폭등기에는 현금 흐름과 달러 자산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셋째, 실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자산가들은 국내 주식을 줄이고 미국 배당주와 금 현물 비중을 높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외화 통장을 만드세요. 지금처럼 환율이 억지로 눌려 있을 때가 가장 저렴한 골든타임입니다. 매달 적금 붓듯이 달러를 사 모으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는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다이어트를 하세요. 환율 폭등은 금리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가용 현금을 동원해 빚의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자가 여러분의 생존 자금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참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기획된 환율 하락의 진실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까지 전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딱 3줄입니다. 지금의 환율 안정은 정부가 만든 연극이다.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2026년 상반기에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달러라는 보험을 가입할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내 자산을 지킨다 라고 다짐을 적어주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적는 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